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소방기본법 23쪽부터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 임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임무, 그 다음에 소방기관, 시설, 그리고 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법률인데, 법률을 제가 줄줄 읽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요. 24쪽에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화재 예방, 대형 재난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1일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법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대형 재난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저히 그 지방의 소방 조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건들이 있고요. 대형 재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복합 재난, 뭐 하나의 재난 때문에 이게 옆으로 더 번져가지고 전부 문제가 생기는 이 복합 재난인 경우는 그 뭐 당연히 재난 현장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인데 이거를 그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고, 전국 단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엄청난 태풍이 온다든가 풍수해, 이른바 풍수해 등 지진 같은 것 등등으로 이 너무 많은 인력들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사실 지휘체계가 그때는 일원화, 지휘체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편해요. 자, 일정한 중앙의 시스템, 중앙의 지휘본부가 모든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목적들이 있고, 앞으로 대형 재난 그리고 복합 재난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소방서장 그리고 시도 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쪽에 그 중간쯤에 딱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뭐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황실, 그럼 119 전화했는데 밤 12시에 전화해서 전화 안 받아요? 퇴근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은 뭐 얘기할 게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공무원 시험, 뭐 소방공무원이든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실 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률에서 여러분이 이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법률들이 많잖아요. 법률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여기는 지금 24시간이잖아요. 숫자라든가 단위, 뭐 미터냐, 밀리미터냐, 뭐 센티미터나 이런 거, 킬로미터나 이 미터, 뭐 이런 단위나 숫자가 나오면 법률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나 단위를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좀 편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종합상황실 24시간, 이거는 워낙 뻔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아는 건데, 이 법률보다 이제 명령과 규칙 이렇게 이렇게 법률이 하위로 가면 갈수록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숫자, 단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외워두시는 게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한 달, 1주 또는 30일, 60일, 90일, 120일 요런 단어가 있으면 유심히 외워두세요. 그건 저의 노하우입니다. 자, 넘어가요. 자, 어디냐면은 뭐 26쪽에 뭐 이런 거 뭐 종합 상황실 설치, 소방박물관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27쪽에 이제 소방체험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소방체험관을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소방체험관에 가면은 이제 우리 유치원 애들부터 성인들까지 똑같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27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다고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숫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치, 숫자, 단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9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전 눈에 띕니다. 이러한 그 단위나 숫자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 수업 시간에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뭐 제가 문제를 내거나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객관식 시험 같은 거, 그리고 사실상의 단답형, 괄호넣기 같은 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볼 일이 있으면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핑계를 대거나 뭐 둘러서 말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가 가르친 이제 또 그 학생 중에,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졸업하고 딱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면접 준비를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소개, 두 번째가 왜 공무원에 지원해서, 지원 동기, 왜 시험 공부를 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 그거는 제가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잘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가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지원자께서 근무하게 될 그 A라는 시에, 뭐 시, 군구 할 때 시에 몇 개의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듣고, 이게 얼마나 지원자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거구나.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근무할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에 주민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는 미리 외우지 않으면, 물론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건 미리 알지 않으면 대답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에 대한 거, 숫자나 단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보실 때 꼭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쭉 넘어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0쪽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5년마다 당연히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종합계획 안에 매 연도마다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특히 재무행정학, 뭐 정부 예산, 재무행정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런 거죠. 5년 동안 앞으로 돈 쓸 거 다 계획해 놓고, 뭐 2020년에 얼마 쓰고, 2021년에 얼마 쓰고, 2023년에 얼마 쓴다. 그 종합계획이죠. 5년 단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5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32쪽까지 소방기본법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교수님, 소방기본법이 의외로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딱 외워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법의 목적이 무조건 나온다. 두 번째, 그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 무슨 단어는 뭐다,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숫자, 수치, 단위를 외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시험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나중에 객관식 시험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